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밀의료사업단 단장 강태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내용상으로는 발제로 돼 있는데 저희가 리빙랩 이제 사실 초기 거진 30차지만 지금의 포럼은 30차지만 저희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저희 리빙랩 그 과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 강원 RIS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속한 저희 정밀의료 사업단에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나요, 이게? 눌렀는데 안 넘어갔는데. 저쪽 끝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원 지역 플랫폼 저희 혁신 플랫폼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플랫폼에 속해 있는 저희 사업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혁신을 위한 리빙랩 과제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의 사업명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그래서 저희가 일명 약자로 강원 RIS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목표는 저희가 이 지역 혁신을 하는데 데이터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서를 냈고,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 목표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네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의 생태계 조성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5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해서 약 5년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사업비, 그리고 도에서 매칭하는 금액 전부 다 포함해서 2,140억 원, 그리고 이거 약 5년으로 하면 연간 한 428억 원 정도가 저희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여 주체를 보면 지자체 강원도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저희 총알대학이 이제 강원대학교입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중심대학이 이 사업 총괄 강원 RIS 밑에는 세 군데 중심대학이 있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강원대, 연대, 미래캠퍼스, 강릉 원주대 이렇게 세 곳에 중심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도내에 이제 15개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이 60개 기관하고 기업들이 참여 주체가 돼가지고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협력을 유지를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사업단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밀의료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제 전공은 바이오미케닉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거는 혈관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제 생체 재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를 해야 되니까 질병이 있는 혈관하고 건강한 혈관을 이제 비교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한 말이, 우리는 이제 질병을 대체하는 연구를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게 영원한 이제 최종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최종 솔루션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위암이 걸리면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서 위암이 걸린 부위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다 절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 쪽에서 나온 솔루션을 가면 이제 타겟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절제 부위가 훨씬 적어들고 훨씬 더 이제 안전하고 완전에 가까운 이제 치료술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한 지가 한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의료 환경 서비스가 많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저희 강원 RIS 사업의 핵심 주제가 데이터이듯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개인의 유전 정보, 그 다음에 개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있는 임상 정보,
또 우리 그 라이프로그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습관에 대한 정보,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라벨링을 붙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함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어떤 진단, 치료, 예측, 예방, 관리, 이 전체 관련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미래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그쪽으로 결성이 되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중심이 저는 이 정밀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핵심 분야로 이렇게 의료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유전체 의료 바이오, 메디컬 트윈, 이렇게 핵심 분야를 두고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정밀 의료 산업을 이렇게 선도하는 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저희가 4개를 갖고 있는데, 인재 양성, 그다음에 미래 기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저희 도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창업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는 생태계 구축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 대과제 4개를 저희가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인재 양성은 정밀 의료,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그다음에 미래 기술에 관련돼서는 AI 기반 정밀 의료 선도 기술 개발,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밀 의료 신산업을 위한 데이터 산업 전환 지원, 그리고 창업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 정밀 의료 산업 관련된 강원 데이터 밸리 스타트업, 그런 전주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과제 밑에서 소과제로 저희가 좀 더 분류를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 인재 양성 부분은 당연히 저희 정밀 의료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거기 인재 배출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복 전공으로 저희가 한 200명, 그러니까 전체 총괄 산업, RIS 산업 전체로 보면 200명이 저희가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회로 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가 채용 연계라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트랙을 이수를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원하는 소정의 지식을 갖춘 인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그 트랙을 쫓아가면은 저희가 좀 더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채용 연계 계약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게 2년 과정입니다. 부복 전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버를 못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저희는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 기반 정밀 의료 선도 기술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집단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산업 데이터 산업 전환 지원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게 데이터 안심전, 의료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그 데이터 안심전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요. 보통 이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러면 산학연 클러스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밀 의료이기 때문에 산학연하고 병원이 꼭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저희 도에 있는 기업들은 제품화를 하든지 기존 제품을 개선하든지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리빙랩은 강원 데이터 밸리의 이제 창업인데 저희가 창업을 한 이후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걸 지원하는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학교가 있는 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 중기부나 다른 국책과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충분히 도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 단계로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과제로 넘기려고 토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거, 그다음에 실험실, 저희가 좀 특화된 실험실을 하려고 그러고 오늘의 관심인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저희가 그 형태를 저희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4번째 과제의 형태를 저희는 이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그거에 창업 아카데미라고 저희는 명칭을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라서 매년 이 기술을 저희가 만들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해서 졸업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요.
형태는 저희가 아무래도 대학 중심이다 보니까 포맷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이 갈수록 이제 지식의 고도화가 되듯이 창업에 이제 저희 기초교육 그 다음에 고도화시키고 시장 탐색하고 확산을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점차 발전되는 과정이고요. 저희의 역할은 기초교육하고 이쪽 참여 확산은 저희 사업단의 성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아이템 고도화하고 시장 탐색은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서 역량을 키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4개의 트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이쪽 정밀의료 빅데이터 트랙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동아리와 유사합니다. 단지 저희가 주제가 정밀의료라는 부분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창업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른 트랙하고 다른 것과 차별화 둘라는 게 이 아이템 고도화하고 이제 시장 탐색입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중간 과정에 꼭 이렇게 피보팅이라는 게 항상 발생을 합니다. 학생들이나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비즈니스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보팅 과정에서 이제 고도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가 그냥 그대로 50명이 수업을 들어왔으면 50명이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커트라인을 만듭니다. 역량이 되는 팀을 해서 경진대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다시 뽑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장 탐색을 시키는데 이게 저희가 창업지원단에서 옛날에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진성바이오 이렇게 진성바이오 컨퍼런스라 그래야 되나 제가 명칭을 까먹었는데 진성바이오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창업기업이 기술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에게 기술에 대한 자료 하나 그다음에 그 기술이 바탕이 돼서 만든 제품에 대한 자료 하나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코트라에다 보내면 코트라에서 일본의 지역에 있는 곳에다 관심 있는 기업에다가 쫙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동경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거기 큰 홀이 있거든요. 그 큰 홀에서 이제 테이블을 갖다 놓고 타임 테이블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 1시부터 4시까지 하면 30분마다 A기업, B기업, C기업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 일본 사람 특성에 딱 맞게 그러면 딱 1시가 되면 A기업이 딱 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기업에 이미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 회의를 하고 가면 그 다음에 B기업이 기다려서 하고 해서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떠내기 장사들이 아니라 관심 있는 진성 바이어들만을 모집해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이 시장 탐색이 약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코아라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는데 6개월 이상의 이제 코스석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국에 3주 동안 가서 실제로 컴피티션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기업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이게 정부 주도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이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미니 아이코어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전문 외부 기관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연합 아이코어 갈 때 미국 갈 때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슬러시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헬싱키에서 하는데 해외 경진대에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과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서 팀을 해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럼 유럽은 약간 도전 정신을 좋아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진했는지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경진을 하면 그곳에서는 정말로 조언을 잘해줍니다. 현실적인 문제, 세계적인 시각에서 문제 그래서 큰 폭넓은 기회를 이제 갖고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한 트랙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각 트랙마다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실에서 창업을 하는 건데 저희는 당연히 여기는 정밀의료이기 때문에 병원이 껴서 하고요. 병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서 실험실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가지고 여기는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VC들이나 그런 매칭을 해서 팁스나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된 창업 프로그램을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취창업 프로그램은 앞에 교과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많아지니까 네이버 클라우드하고도 하지만 그거는
정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과 과정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마존 웹 서비스도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통하면 자격증을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예산은 없고 기간이 없으니까 짧은 형태로 미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일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랑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약식의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도에 이제 취창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저희 리빙랩 프로젝트인데 똑같이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시장 탐색을 하고 저희가 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데 단지 특이하다 그러면 프로젝트성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로드맵인데요. 기술의 로드맵은 아니고 저희 사업단이 리빙랩을 어떻게 갖고 갈까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지역을 인재들을 모아가지고서 교육을 양성을 하는데 그냥 교육이 아니라 당연히 현실에 맞는 교육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쪽의 수요를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게 BM으로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탐색 과정도 가지고 또 그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모였던 조그만 프로젝트들이 다시 모여져서 그 중에서 좀 더 우수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요. 그 과정에서는 창업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나중에 그게 갈라지면 본인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창업이나 그다음에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이 내용들이 본인이 감당하기 좀 크다 그러면 정책 개선 쪽으로 가면 그거는 지역 혁신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지역에 뿌리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의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기획을 했는데 첫 해 작년에 저희가 실시했던 걸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고 공간 구성이 저희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영상 제작도 했고 그 다음에 짧지만 1박 2일 해가지고서는 대면의 기초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툴키트도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창업 아이디어를 할 때 툴키트도 있지만 저희가 리빙랩 목적으로 툴키트를 만들어서 요 툴키트를 통해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리빙랩 관점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지 해서 하는 그런 맨땅에 헤딩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제 스타터로서의 툴키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링크 3.0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뭔가를 구현하고 싶으면 이제 3D 프린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3D 프린터를 링크 3.0에서 갖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확장 공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만을 좀 리빙랩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간 쉐어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요 같이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제목은 더 건강한 강원 리빙랩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more healthier 이렇게 그런 뜻인데 이 더자는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그냥 영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the sun, the earth 해가지고서 유일한 놈,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영어적 이름 중의적 의미를 붙였고요. 대상은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 참여대학 소속 대학원생, 교원, 도민들, 도내 소재 기업. 그리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프로젝트별로 해서 그게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주제에 맞게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원 리빙랩의 조그만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업단에서 정밀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된 그 협의체가 있고 저희 리빙랩 소규모 프로젝트성들이 데이터가 모인 리빙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창업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전문 기술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문 지식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협의체가 구축이 돼서 저희가 이 더 건강한 강원 리빙랩의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패널 분들하고 참석하신 내빈들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이 30차 오늘 리빙랩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차가 오기까지 강원도에 오기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수많은 어떤 논제들과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좀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청년이 어떻게 리빙랩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주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는 받아들여서 이걸 확대를 하고자 하고요. 작년에 이거는 전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라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 지역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볼륨 2라고 한 거는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고 저희가 하려는 리빙랩 포럼은 이제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 5년 동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성과 보고도 하고 그 포럼에서 그 다음 해 우리는 뭘 할까라는 기획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패널이 끝난 다음에 저희 참석하신 분들이 조그만 규모로 모여가지고서는 의제들을 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인화가 되고 지역에 어떤 의료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그만 발제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저희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을 해서 아마 이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체험존은 구축을 못했지만 5차를 가면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는 체험존을 만들어서 그런 걸 운영하면서 리빙랩을 저희가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여기 티토인데 이게 멘티 멘토의 약자를 갖고서 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저 경험을 어차피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창업 지원단을 할 때 워크숍 같은 걸 하는데 중요한 게 그 멘토 멘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하기 전 창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기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거나 초기 창업 패키지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의 단계에서 약간 벗어난 분들이 멘토로서 나서면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 시간을 저희가 피드백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멘토하고 멘티를 정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의 경험하고 지식을 주고받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이 퍼실리테이션 교육이라는 건데 여기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하고 협약은 안 됐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제안을 해서 이 전체 과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쪽에서 인증하는 이 인증 퍼실리테이터를 만들어서 이 강원도 지역에 이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의 역할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저희 이제 공모 주제 프로젝트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두 종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형 리빙랩이고 그 다음은 지역 정지형 리빙랩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거고 하나는 전문 인력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형은 저희가 뭐 치매라든지 아까 말씀 돌보미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 굉장히 존재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접근을 안 하고 방치한 영역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의료 건강 관련된 문제를 발굴 개선하고 이거를 이제 좀 그냥 아이디어 단계에서 어느 좀 구체성을 가지도록 단계로 이끄는 게 저희의 이 목적이고요. 여기서는 그 개선책으로서 전문 인력이 주도해서 이거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려타는 거고 안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모아가지고서 좀 더 정책적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이고 전문 인력이 이쪽 지역 정지형 리빙랩에서는 하다 보니까 기업이 좀 주도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갖고 들어왔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두 종류의 과제를 올해는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춘천사회혁신센터를 여러분이 혹시 갈 기회가 계시면 거기 큰 이제 이쁘게 구성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 벽면에 지금까지 리빙랩 프로젝트를 했던 거를 쫙 모아놓은 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서 우리는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저희는 디지털 데이터가 핵심이니까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는 리빙랩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단위 프로젝트를 점점 강화하고 다양화시켜서 이제 DB를 체계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를 통해 가지고서 그 활용도를 좀 제고해서 도서관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듯이 저희 리빙랩 디지털 리빙랩 도서관에 가서 저희의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 이제 활성화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정도로 좀 활성화가 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내로도 여파를 가야 되겠지만 뭐 해외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또 국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지역에서 문제는 또 다른 형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협업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 정밀의료 사업단의 리빙랩 계획이고요. 저희가 매년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시도해보고 성과를 내고 실패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DB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